예, 뭐 화장품은 이제 아시죠? 이제 저희들이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ODM을 소개를 했고, 지금은 뭐 국내외 한 500여 개의 거래선들에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이 그 이제 공급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상당한 규모가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거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약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공정수탈이라는 이름으로서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처음 소개해서 지금 이제 보편화돼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 허가만 있고 공장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장섰다는 게 보람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이 이제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편적인 룰을 만들어야 그게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그 화장품은 지금 브랜드만 갖고 있으면 공장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약도 이제 개발만 되어 있으면 그 우리 같은 회사다 맡기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킬 룰이 예를 들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딴 데보다.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뭐 이제 앞으로도 다른 데서 직원 훈련 못지않게 우리는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어떤 분야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화장품이고 제약이고 세계에서 시장 진입을 기술적인 능력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브랜드로서의 진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확장 전략은 뭐 기술 개발만 하면 시장은 저절로 확장됩니다. 그 기술 개발이라는 게 현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알고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게, 그거는 시장도 알아야 되고 하나는 기술의 방향도 알아야 되니까 기술과 시장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눈, 이게 이제 확장, 그러면 저절로 확장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이제 이 볼륨으로서 키우고 양으로서 키운다는 게 아니라 하면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국내에 이제 화장품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배 정도 되는데, 저희들 제품도 뭐 미주를 비롯해서 유럽과 동남아에도 꾸준히 나가고 중국도 나갑니다만, 이제 중국은 저희들은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수출을 넘어서 중국은 한국의 내수 시장처럼 생각을 하고 중국 내수에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장이 중국에 북경 한 군데만 있는데 지금 이제 무석이라는 곳에, 우시라는 곳에 이제 이 공장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었으니까 연내에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이제 화장품은 크게 나누어서 기술이 하나는 유화 기술이고 하나는 이제 분체 기술인데, 유화와 분체 면에서 저희들 기술이 어느 딴 데보다도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너무 디테일한 거는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제약도 이제 제약 기술도 우리가 그 화장품을 갖고 있는 유화라든지 화장품을 갖고 있는 분체 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또 제약이 갖고 있는 약물 전달 체계 딜리버리의 기술을 화장품에다 접목하고 하면 융합 기술로서의 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약 쪽에 우리가 그 무좀 치료제 같은 그 화장품 기술을 이제 전입한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치아의 치료제 같은 것도 화장품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제약에다 전염기고, 또 제약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화장품에다 전이를 옮겨온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화장품이라고 얘기했냐면, 화장실이라고 얘기했냐면, 화장실에이라는 게 화장을 하면 하루를 못 가서 화장실에 가서 고친다고 화장실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고쳐도 될 만큼 하루를 갑니다. 그게 이제 딜리버리가 일정하게 되는 어떤 이유들이거든요. 옛날에는 화장하면 반드시 화장실에서 고쳐야만
추가 화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여성들이 그저 이제 그게 이제 딜리버리 기술, 전달 기술이 제약에서 사실 넘은 겁니다. 예. 미래의 비전은 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브랜드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서 세계 시장에 공급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곡동에 상당한 규모로 통합기술원을 만듭니다. 이미 설계 진행됐으니까 한 2년 후쯤 되면 될 텐데, 거기 이제 화장품, 제약, 또 건강식품, 또 천연물, 뭐 이런 연구소를 다 모을 겁니다. 그럼 모으면 연구 기술원에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300명 정도가 서로 기술을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이제 비전이고, 또 그다음 그 기술을 이제 좁은 국내 시장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접목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너무 단기적으로 조금 뭐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꾸준히 이제 글로벌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또 그런 그 업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경험자도 필요하니까, 훈련을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지금 가까운 시장, 우리 중국 시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글로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을 하면 그런 기술 개발과 글로벌 이 둘 통해서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거의 지금도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이제 우리 이제 회사 발전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기술 개발과 또 그다음 수출 전략에도 크게 기여하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 늘 그렇게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좋은 인재를 확보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인재란 길러지는 거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개 얘기합니다. 1등을 지향하는 회사는 사람들로 스카우트보다는 자체 육성을 주안점으로 합니다. 이제 2등 지향 회사는 우리가처럼 이제 그 훈련된 직원을 자꾸 빼가려고 하죠. 빼가면 단기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또 발전은 그걸로서 안 되거든요. 그건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어야 되니까,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거는 회사가 1등을 지향하는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 글로벌,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이게 우리 전략이죠. 기본이고 상식에 속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상식을 실천하는 거죠.